오늘은 아랫배 호흡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랫배 호흡을 배우기 전에 전 시간에 설명한 대로 호흡을 의식하고 스스로 익숙해져서 호흡의 깊이나 길이, 소리 등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게 되면 앞으로 제대로 배우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랫배 호흡은 어떤 것인가? 배꼽 아래 하복부로만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익숙해지려면 우선 호흡기관이 아랫배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쉰다는 생각 자체를 머리에서 없애버리고 호흡이 꼭 코에서 폐를 거쳐 아랫배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랫배를 이용해서 먼저 풍선처럼 아랫배를 부풀려 숨이 들어오게 하고 수축해 숨이 저절로 내쉬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아랫배 팽창과 수축으로 숨이 저절로 들어오고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치골뼈 바로 위와 꼬리뼈 바로 위에 약간 튀어나온 두 지점에 정신을 집중하여 뒤에서 앞으로 축을 쭉 내밀면 숨이 저절로 들어오고 그 축을 당길 때 숨이 저절로 빠져나가도록 하여 앞뒤로 반복 운동을 상상하면 됩니다. 아랫배를 내밀고 당기는 힘에 의해서 숨이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오고 나가게 해야 호흡에 무리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숨을 쉰다는 생각을 가지고 호흡하면 배꼽이 상체의 긴장감이 완전히 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숨을 쉰다는 것은 뭐냐? 숨을 끌어당기듯이 들이마시거나 내뿜듯이 내쉬면 됩니다. 생체의 긴장이 풀려야 횡격막 운동이 자연스럽게 활발해지는 것입니다. 이때 산소의 흡입량이 일반인에 비해 3배 내지 4배가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산소 공급이 원활하면 피로가 사라지고 횡격막 운동으로 자율신경도 잘 조절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머리에 집중하면 기운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열이 위로 올라가게 되어 머리가 쉽게 피곤해지고 열이 차며 더욱 심하면 혈압이 올라가죠. 그러나 아랫배의 앞뒤를 보며 호흡을 놓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아랫배의 배꼽 밑에와 뒤에 꼬리뼈 쪽에 있는 그 앞뒤로 호흡을 한다고 생각하고 놓치지 않고 숨을 쉬면 아랫배 호흡이 아랫배에 모이게 되며 거듭할수록 기운이 쌓이고 집중력이 생기며 의지력이 강해지면서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허리에 힘이 가지 않으면서도 기운이 발끝까지 내려가서 피의 흐름도 원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지나치게 힘을 줘 호흡을 하면 횡격막이 긴장되고 복부 근육에 통증이 오거나 심하면 탈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열이 위로 올라가 두통과 같은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은 욕심을 부리거나 힘을 무리하게 가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 자연스럽게 집중해서 아랫배로만 기운이 차 들어가게 하면 극복이 됩니다. 그리고 점차 익숙해지면 호흡이 편안해지고 마음도 안정되므로 마음이 호흡에 따라 안정되고 호흡이 마음에 따라 또한 안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호흡과 마음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 호흡은 보이는 마음이요, 호흡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그림자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랫배 호흡과 호흡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은 그 위치에 따라 가슴으로 하는 흉식 호흡과 배로 하는 복식 호흡과 아랫배로 하는 아랫배 호흡이 있습니다. 자, 흉식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 가슴으로 하는 호흡이 바로 흉식 호흡입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나 아니면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이나 변비가 있는 분들이거나 피부가 거슬거나 아니면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대개 현대인들은 한 80% 이상이 요 가슴에서 왔다 갔다 하는 호흡을 합니다. 이것을 흉식 호흡이라고 합니다. 가슴으로 쉼호흡을 하는 호흡으로 들이쉴 때 갈비뼈가 몸의 안쪽으로 움직이고 내쉴 때는 갈비뼈가 몸의 뒤쪽으로 움직이는 호흡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슴 부위에서
갈비뼈로 왔다 갔다 하는 호흡입니다. 가슴이 답답할 때 평소 호흡보다 크게 심호흡하면 다소 훈련해집니다. 평소의 호흡보다 폐기능이 활성화되어 일반적으로 운동할 때도 심폐기능이 좀 더 강화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심호흡으로는 마음을 가라앉힌다든가 손끝, 발끝까지 기운이 뻗치는 기력증진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가슴의 위치는 명치 부근, 바로 여기 말하는 명치 부근부터 목 밑까지를 바로 가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호흡이 바로 여러분이 여기 눌리면 아픈 명치부터 목까지 부분으로 왔다 갔다 하는 호흡을 바로 흉식호흡, 가슴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복식호흡은 뭐냐? 들이신 공기가 뱃속까지 가는 호흡으로 들이마시고 내쉬는 심해 위에 배가 들어갔다 나왔다는 일반적 우리가 말하는 호흡 훈련할 때 말하는 호흡이 바로 복식호흡입니다. 들이쉴 때, 공기를 들이쉴 때 가슴과 배 아래 위치한 가로막이 아래로 내려가고 숨을 내쉴 때는 가슴과 배 아래 위치한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는 호흡이 바로 복식호흡입니다. 숨을 들이셨을 때 배꼽 위와 아래가 동시에 부풀어 오르고 배꼽 위에도 힘이 가고 척추에도 힘이 가는 호흡입니다. 호흡 훈련하는 대다수가 처음에는 복식호흡을 합니다. 여기서 배의 위치란 배꼽 아래부터 명치까지와 척추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아랫배 호흡은 뭐냐? 아랫배 호흡은 숨을 마셨을 때 배꼽 아래 부분만 힘이 가면서 부풀어 오르는 호흡입니다. 복식 호흡과는 달리 척추에는 힘이 가지 않으면서 퍼지는 호흡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랫배로만 기운이 차게 하고 배꼽 위까지는 숨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식호흡과 아랫배 호흡법의 차이를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위의 세 가지 호흡 말고도 병약한 사람이나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 이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호흡입니다. 이것은 흉식 호흡의 위치보다 호흡의 위치가 더 올라가 다시 말하면 가슴에서 호흡하는 사람입니다. 젖꼭지 부위에서 목까지 왔다 갔다 하는 호흡을 바로 흉척 호흡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가장 나쁜 호흡법입니다. 이 호흡을 개선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들이쉬는 호흡 시에도 가슴이 늘 답답하고 내쉬는 호흡 시에도 미처 다 빠져나가지 못한 압력이 머리를 치고 올라가서 뇌압을 올리거나 눈의 압력을 높이는 안압을 높이는 경우가 생겨 늘 머리가 개운치 못하고 몸의 상태가 기운이 없어 늘어지는 현상이 생기며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호흡이 바로 흉척 호흡입니다. 가슴, 젖꼭지에서부터 목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호흡이 바로 흉척 호흡입니다. 이것은 병자들의 호흡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얼마 안 있어 질병이 나타날 수도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호흡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호흡을 가슴에 걸려있는 호흡이라여 흉측 호흡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호흡에 길들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호흡에서 벗어나기만 해도 우리는 웬만한 질병은 예방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호흡 바로 흉척 호흡입니다.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흉척 호흡은 바로 우리의 젖꼭지에서부터 이 목으로 왔다 갔다 하는 호흡입니다. 현대인들의 대다수가 이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호흡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질병이 나타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가슴 젖꼭지에서 목까지 한 호흡에서 조금 더 내려와서 이 명치 끝에서 목까지 한 호흡이 바로 흉식 호흡입니다. 그 다음에 좀 내려와서 배꼽 부분까지 내려와서 배를 불렸다 늘렸다는 이 호흡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복식 호흡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아랫배 호흡은 바로 배꼽 밑에 이 아랫배 부분으로만 호흡을 하고 힘을 모으는 호흡을 아랫배 호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식 호흡과 아랫배 호흡의 차이를 정확히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거는 그냥 이름만 바꿔서 그냥 복식 호흡을 아랫배 호흡이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위의 두 호흡을 구분하지 못한 채
아랫배로만 숨을 쉬면 아랫배 호흡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복식 호흡과 아랫배 호흡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복식 호흡을 우리 기운의 입장에서 보면 배꼽 위까지 숨이 차오르고 힘이 가서 아랫배까지 기운이 모아지지 않으며 충만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배꼽 위와 허리에 힘이 가면 마음이 그곳에 걸려서 충분히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습니다. 무게 중심으로 보면 복식 호흡은 하체가 아니라 상체에 머물기 때문에 배심, 뒷심, 허리심이 제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랫배 호흡을 기운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배꼽 위에서 오목가슴까지 힘이 가지 않고 허리에도 힘이 가지 않으며 엉덩이 및 대퇴근 쪽에서 힘이 가게 되면서 밑바닥까지 기운이 차올라 아랫배 기운이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낮게 가라앉아 여유와 평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몸의 중심이 하체로 가니까 상체에 힘이 가지 않아 유연성이 생기고 심신이 가벼워집니다. 그런 연고로 아랫배 호흡을 제대로 하기만 하면 배심, 뒷심, 허리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복식 호흡과 아랫배 호흡의 차이를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상허 하시라고 했는데 이 말은 배꼽이 상체는 호흡을 훈련할수록 텅 빈 느낌이 들고 배꼽 아래 하체에서는 기운이 들어가 실하다는 말을 바로 상허 하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랫배 호흡은 우리 몸을 상허하실, 즉 한 몸으로 상허하실한 몸으로 만들어 우리 몸 가운데 아름답고 부드러운 마음이 깃들이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계속해서 아랫배 호흡에서의 호흡의 길이와 호흡의 자세에 대해서 자세히 논하도록 하겠습니다.